굉장히 위협적이죠. 네. 중국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없습니다. 없나요? 예. 한국이 뭐 넘버원이니까요. 요즘 경제 유튜브 2차 전지의 뜨거움이 여전하죠. 관련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은 아직도 큰 관심사고요. 하지만 대놓고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배터리와 중국 배터리의 대립입니다. 박순혁 작가의 활약과 차이나 ETF의 등장으로 그 대립이 좀 더 도드라졌는데요. 오늘은 그 대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IRA 법안에 대한 박순혁 작가와 박재영 차장의 입장입니다. IRA 때문에 중국은 절대 못 나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미국이 자기네들 이익에 맞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국가입니다. 일례로 보면 지난달에 신장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허용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이 인권 문제 있어가지고 신장산 아무것도 이용 안 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태양광 패널은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쪽인데 IRA 법안이나 이런 거에도 또 위배되는데 그거 수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에 정말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걸로 따지고 든다라고 하면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중국이 중국 안에 꼭 갇혀서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에 종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 종속되면 그건 또 오케이 해줄까요, 미국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그냥 다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자급도 하는 뭐 그런 수순을 원하는 거지 종속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 업체들 또 키운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란 거는 항상 이제 취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법의 취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중국 놈 때려잡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합분들을 해서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을 같이 한번 잘 키워보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복잡한 규정이 있어서 이제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제 좀 양해를 해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 담긴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사실은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큰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당신들이 큰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자꾸 세세한 거에 집착해갖고 들여다보고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주가만 하염없이 올라간다고요. 추가로 중국 배터리 업체 위협적인가에 대한 박순혁 작가와 박재영 차장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네. 중국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CATL이 1위인 건 맞잖아요. 중국 내수용으로만 판매하든 뭘 하든 어쨌든 1위 업체고, 그만큼 그 산업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고, 중국은 이제 보조금도 중단됐거든요. 경쟁도 심해졌을 뿐더러 보조금도 안 나온다?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IRA 때문에 그러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포드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CATL이랑 합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나온 뉴스지만 앨런 머스크는 지금 중국 가서 상하이에 ESS용 배터리 공장 세우겠다라고 중국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중국 업체들 배제하고 파나소닉이나 한국 업체만 사용한다?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도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중국의 LFP 업체들이랑 뭐 협력해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최근에 이 포드하고 CATL이 합작 공장을 짓는다. 이게 기술 제휴 방식이라 기존의 미국의 IRA 이거마저 비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국말이 말이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그거를 이제 합작 법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 자체가 틀린 거고요. 합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분을 뭐 50대 50이나 뭐 51대 49나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거는 포드의 배터리 공장이고요. 포드의 배터리 공장에 기술을 이제 CATL이 제공하는 이제 그런 형태니까요. 그러니까 CATL이 미국에 진출하는 게 아니고 포드가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거죠. 오,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긴장할 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배터리의 우위를 강조할 때는
기술력, 중국 배터리의 우위를 강조할 때는 시장 점유율을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 배터리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건 치명적으로 판단하는지 중국 배터리 기술력도 못지않다며 내세우는 부분 중 하나인 셀투팩이 있습니다. 그 셀투팩과 관련한 권용주 교수와 정경윤 센터장 그리고 박순혁 작가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요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셀투팩이라고. 네. 셀에서 바로 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 6개든 8개든 뭐 12개든 이렇게 꽂아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 팩으로 묶어요. 네네. 모듈로. 네. 이 모듈을 가지고 착착착 쌓아서 팩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 셀투팩은 뭐냐면 그 모듈을 없애버린 거예요. 100평짜리 한 건물이 있는데 한 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을 다 만들어. 거기다가 배터리 셀을 채워. 이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그 방의 벽을 다 허물고 그러면 무게가 가벼워지죠. 공간이 생기죠. 거기다가 셀을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 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MCN 계열이 500km 가던 거를 LFP도 한 470km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성능을 높여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이 글로벌에다가 제안을 하고 있죠. 어이, 벤츠야? 싸. 근데 니네 저기 3원 개 쓰면 500만 원 아니니? 우리 거 이거 쓰면 300이야. 근데 주행거리 차이 안 나잖아.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중이에요. 파우치형 셀투팩인데 중국 애들이 이제 셀투팩이 우리 훌륭한 기술이다. 셀투팩 2.0을 이제 해갖고 1000km를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아갖고 그래 우리도 저 셀투팩 할게. 근데 이제 셀투팩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중국 애들이 하는 거는 이제 각형이에요. 그래서 참기름통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참기름통을 이제 이렇게 몇 개를 이제 연결해갖고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런 건데 참기름통 자체가 단단하니까 굳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모듈이라는 단계를 생략을 해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해갖고 쓰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파우치형이라는 거는 이제 라면 봉지예요. 라면 봉지는 이거 흐느흐느하잖아요. 이걸 그냥 해갖고 넣으면은 당연히 안정성이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갖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플라스틱 케이스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듈을 제거하기가 구조상 파우치는 어렵고 이제 중국이 하는 각형은 쉽고 그래서 이제 중국만 셀투팩을 했는데 그거를 마치 중국만 갖고 있는 훌륭한 기술이고 한국은 셀투팩을 못하니까 기술력이 뒤처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LG에서 짜증나가지고 그래 내가 파우치도 이 어려운 파우치를 갖고 내가 셀투팩을 한번 만들어봐 주마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5년에 상용화 예정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진짜 기술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셀투팩을 쳐다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먼저 그거를 치고 나와서 이제 인산철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술을 그러면 그럼 니네는 해라 우리는 딴 거 한다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거를 같이 연구를 해서 이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드는 전지 아주 고성능 전지에도 탑재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산철을 가지고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어느 셀이 또 들어갈지는. 끝으로 K배터리와 중국 배터리의 기술력에 대한 박순혁 작가와 정경윤 센터장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기업에서 좀 투자할 만한 회사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이 뭐 넘버원이니까요. 네. 기술력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작년에 CATL이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들다가 수율이 잘 안 나와갖고 자꾸 불도 나오고 해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암만 생각해도 장비가 우리가 중국 장비 있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 장비 왕창 사갖고 갔다는 거니까. CAT 한국 장비 사가니까 밑에 이제 누구야 비아디나 뭐 EV 에너지나 이런 중국 애들도 다 단체로 한국 장비 쇼핑하러 왔다 갔었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딴 데 갈 이유가 없어요. 예. 한국 배터리와 중국 배터리의 기술력을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기술력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조금 더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차가 많이 팔리니까. 예. 근데 이거를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을 걷어내면 한국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은 이중적인 구조긴 한데 셀 기술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조심스럽게 1등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기술 수준 평가라는 거를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수준을 하면 셀 기술, 소재 기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몽땅 다 저희가 2등 내지 3등으로 나오고 일본이 대부분 1등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근데 지금의 기술 수준 평가를 하면 우리나라가 셀 기술은 조심스럽게 1등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소재 기술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순위를 굳이 매기자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뭐 부족한 부분은 또 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1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K 배터리의 기술력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다만 훗날 중국 배터리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정도가 중론인데요. 근데 중국의 점유율과 잠재력을 근거로 너무 강하게 K 배터리를 후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겠지요.